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0.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시 고가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에서는 조금 내려와 있는데 여기 대략 한 11월 달부터 강하게 하락했었던 이런 부분들 한 30% 이상 하락 구간이 발생했었죠. 이때 많은 걱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11월 달도 그렇고 12월, 1월, 2월 달에 거쳐가면서 그리고 저는 1월과 2월 달에 매수 구간을 잡아놨는데 그리고 최근까지도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은 할로자임과의 무언가 그 특허 분쟁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을 머크가 치고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리고 할로자임에 특허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를 콕 집어서 머크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할로자임에서 특허를 걸어놓은 게 할로자임에서 엠다제죠. 엠다제에 들어가 있는 물질의 한 가지라도 무언가 포함된 게 있으면 다 내 거야. 이렇게 걸고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특허 무효 소송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알테오젠에 대한 그쵸? 빅파마와의 또 계약이 있었죠. 거의 한 2조 원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법용적인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계약이에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렇게 24년도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건 머크와의 계약권인데 머크와의 계약권하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계약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규모 면에서 보면 머크와의 계약권이 조금 더 커요. 사실 조금은 아니고 훨씬 더 큽니다. 머커의 계약권은 대략 5조 원 가까이, 정확하게 4.7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시켰고, 이건 로열티에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사실상 머크가 더 크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한 내용은 최대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조 원 안에는 법용적인 사용이 계획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면, 그쵸? 이걸로 인한 해결이 안 되었다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빅파마가 과연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2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고, 오늘은 기사화돼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신한투자, 알테오젠, 할로자임 특허 분쟁 이슈 완전히 해소됐다. 밑에 쭉 내려보시면, 자, 신한투자증권은 18일 알테오젠,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 규모의 SC 제형이죠.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뭐였느냐. 할로자임과의 소송건, 그렇죠? 특허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이 등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조정 정도는 필요했어요. 물론 그게 한꺼번에 몰려서 나오다 보니까 가파르게 나왔고, 그리고 30% 이상 하락 구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물대에 대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런 과정에서 등락 구간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24년도에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저가를 조금 세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게 잡으려고 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할로자임과의 소송건 그리고 특허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은 조정을 받아야 했었다. 그리고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은 주가,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던 미증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미증시가 최근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원래부터 중요한데 요즘엔 특히 그래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던 미증시가 트럼프 취임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2월 한 중순부터 하락 구간. 그 하락폭이 무려 고가 대비 저가 폭이 14%에 달합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가 하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관세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죠. 자, 그럼 답은 하나예요.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구나.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하는 건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입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 과연 관세를 막 뭐 상호관세 니네가 때릴 만큼 때릴 거야, 그리고 공장 들어와. 그럼 공장은 어디다 미국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미국에다 지으면 관세를 안 내도 된다. 근데 미국에다 지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값 자체가 비싸지잖아요. 미국의 인건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영을 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인플레이션이 와서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경기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스닥은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 무슨 얘기예요? 선반영됐다. 혹시라도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연준에선 지금 기준금리가 4.5%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 4.5%.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는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한 주가에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업종 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등을 했고 당연히 반등을 했죠. 이런 과정에서 단기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도 미증시 조정 구간을 비교적 다행히 잘 보냈고요. 이런 과정에서 알테오젠은 신고가를 만들었다. 자, 그럼 답은 나왔죠.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지는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자, 잘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머크와의 계약건만으로도 연 1조 원. 왜? 로열티 계약이니까. 그럼 로열티 계약으로 인해서 연 1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 확정이에요. 예상치가 아니에요. 물론 키트로다 판매가 등락이 있어요. 등락이 있는데 조금 높아질 수 있고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 9천억에서 1.1조 원 이 사이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조 원으로 잡고 성장주들의 평균 PER 30배를 적용시키면 30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23조. 여기서 대략 60만 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이미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건 추가적으로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증시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주도주, 미국에 있는 주도주 모두 다 가격이 선반영합니다. 주식은 원래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자, 강남에 아파트가 되게 비싸죠. 그러면 수도권이 이렇게 있어요. 강남을 통과하는 GTX가 들어오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강남을 통과하는 그 지역군들, 그쵸? 여기에 여기 생겨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 이쪽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당연히 GTX를 만드는 데는 정말 막 10년 이상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이 집값은 먼저 올라갑니다. 모든 그 자산 시장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다. 그리고 올해 작년이죠. 이제 24년 실적을 보더라도 250억의 흑자 전환이 됐는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면 아직까지 실적이 전환되기란 멀었다. 그리고 키트로다에 대한 매출 인식이 되는 게 빨라야 25년 올해 4분기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도 그쵸 최소한 그래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전까지만 보더라도 주가는 100만 원이 넘어가 있을 거다. 여기서 발생했었던 다이치 상교와의 ADC-SC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의 2조 원의 기술 계약. 자, 그러면 이걸 합쳤을 때 뭐가 나와요? ALT 비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확장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했다는 점. 무슨 얘기냐면 키트루다 단독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항암제의 그 제형 변경을 하기 위해서 2조 원을 투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녹아들어 있다.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신고가를 만든 겁니다. 오늘 보세요. 거래. 어저께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둘이 합쳐서 대략 2조 원 정도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세력들은 올라가면서 매수를 한다는 점,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시장의 판단과 함께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움직임 보면 오늘 내용이에요. 3월 18일 쭉 보시면 코스피 22평 회복했고 코스닥은 22평에 근접했다. 그리고 내용 보시면
주식은요, 아무리 추세를 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22평은 만나고 갑니다. 알테오젠이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24년 초반부터를 보더라도, 그쵸? 22평 수렴한 이후의 상승세, 그리고 수렴한 이후의 상승세, 그리고 계속해서 수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하지만 정배열 초입 구간에 지금 있는 게 알테오젠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 기준에서. 그쵸? 자, 그럼 시장 양호한 편, 미증시 하락도 끝, 변동성은 계속 클 거다. 왜? 트럼프의 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주도주. 오늘의 주도주 강세, 조선과 방산 합쳐서 봐야 되고 하나 때문입니다. 바이오 일부 강세. 를 보인 종목군들이 있고, 원전 민감 국가 지정으로 인한 매도세는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 끝난 겁니다. 하지만 계속 주도주만 봐야 된다. 이번 주 반도체 공략 예정이다.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시스템 매수 완료가 되었고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제가 장 시작 전에 매수하라고 공략 구간을 드렸습니다. 여기 8시 53분 그리고 8시 54분. 실제 제가 계좌에서 어떻게 매매가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알테오젠과 함께.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자. 이게 가장 핵심 사항이다. 그리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따라 붙고 있는지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 보세요. 신고가 22평 기준에서 그리고 62평과 정배열 구간에서 계속 공략을 하죠. 하지만 모두 신고가 구간인 점. 그리고 1월과 2월 달에도 어때요? 매수 구간을 잡았고 당연히 신고가 구간인 점.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도 다시 매수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수익 구간은 쭉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아까 전에 제가 확장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에 제가 하나오션으로 50%대 수익 구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삼성중공업을 매수한 결과 삼성중공업 오늘 4% 상승을 해서 대략 2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시켜드리면, 자,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트럼프 당선됐고 신고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매수 구간 잡았죠. 그리고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57%의 수익, 그리고 2월 초에 매도하고 나서 여기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한 결과 어때요? 매수 구간 잡았죠. 지금 현재 20%대 수익 구간, 여기 보시면 12,960원에 매수했고 지금 15,440원입니다. 매매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24년도에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종목군들,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이런 조정 구간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주도주군에서 확장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초에 하이닉스가 강할 때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확인하고 공략한 결과 75%의 수익 구간. 그쵸? 어떤 종목이든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대장주를 파악하고 나서 해야 되지만 이 종목들까지도 모두 다 신고가 주도주 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할로자임이나 이런 부분들 다 무시하라 그랬죠. 이 다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받는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즉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자, 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제 이야기대로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주도주들은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밑에 보시면 이번 주 반도체 공략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알테오젠도 강하지만 한국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타점을, 그쵸?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타점을 신고가 종목이라고 그랬죠. 즉 알테오젠과 함께 신고가 종목군들을 구분을 했을 때 뭐 자람 테크놀로지 75%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죠. 32만 5천 원, 35만 2천 원 이렇게 매수 구간을 잡아놨는데 이런 것처럼 뭐가 나옵니까? 그쵸? 계속해서 신고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4월 달에 미증시가 회복될 텐데 이때, 그쵸? 이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